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을 하고 최근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양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미한일 3국 간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열린 첫 화상 정상회담에서 새해 들어 4차례나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두 정상은 한국과 보조를 맞춰 향후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은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 오전 8시에 시작해 약 80분간 이어졌으며 북한 문제와 더불어 중국 문제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에서의 협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문제 등 현안들이 다뤄졌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담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회담을 통해 우리가 목도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양국이 외교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향후 며칠간 미국 정부 내 관련 부처에서 더 많은 내용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북한의 발언을 주목했다면서 진전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그런 성명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영내 모든 동맹, 파트너, 기타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지만 북한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매우 환영받지 못할 것이며 특히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국제 정세가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외교의 잠재적 영역과 공통 목적의 영역에서 가능한 가장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 기조에 변화가 없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유예를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동맹인 한국과 영내에 계속 위협을 가하는 것을 보기 원치 않는다면서 미국 정부는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이 외교적 관여를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So our view hasn't changed. We want to see the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We believe that diplomacy is the best track to take to get there, and we're willing to sit down, no preconditions. 커비 대변인은 이어 외교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의 임무는 한국과의 조약 동맹에 상응하는 안보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미국 본토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사거리와 정확도 등에서 능력을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은 그 위협을 매우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4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재개 검토를 시사한 것은 비핵화 의사와 관련한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는 것으로 추가 제재를 위한 조율된 집행이 필요하다고 알라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21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새로운 역량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조정관으로도 활동한 모건 전 대사는 이어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추가 제재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지난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5에 대한 회원국 간 조율된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수단을 통한 불법 자금 조달 능력이 진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방역을 주장하며 국경을 봉쇄하고 인도 지원 공여 대상을 선별하는 북한 지도부의 행위는 주민의 안녕보다 정권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 제임스 리시 의원은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동맹국과의 억지력과 핵무기 정책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북한이 이번에는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미국이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군사태세에 중점을 둘 것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21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 등 중단된 활동에 대해 재개를 검토하는 건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억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최근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군사훈련을 통한 억지력 강화와 핵무기 정책 수정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성명에선 북한이 이제는 핵을 이용해 싸우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적 역량을 가다듬고 있다면서 실패를 거듭한 대화보다는 동맹국들과의 공조와 군 준비 태세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과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핵무기 정책을 단일 목적으로 수정해선 안 된다면서 이런 변화는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북 정책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전반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존 바라소 상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20일 본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 엉망이며 미국의 동맹국들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중국, 북한, 이란은 대담해졌고 미국인들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시급한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의 짐 뱅크스 하원 의원도 18일 본회의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외교 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때 세상은 더 안전하고 더 나아진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아래 미국은 북한과 중동, 중국,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위험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뱅크스 의원은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의 나약함을 감지하고 있고 세상은 덜 안전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세를 펼쳤습니다. V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영국 해군이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선박간 해상 불법 환적을 통해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왕립해군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 해군의 최신 연안 경비함인 타마호가 최근 유엔 대북 제재 위반 활동 감시를 위해 동중국해 일대를 순찰하던 중 북한에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공급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해군 측은 적발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적발 일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선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일본 요코스카에 본부를 둔 대북제재 이행 협조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 해군의 타마호가 1월 중순 동중국해를 포함한 일본 주변 해역에서 2018년 이후 6번째로 합동 경계 감시 활동을 펼쳤다면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폐기 목표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단결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최신형 아파치 헬기 V6 20억 대가 다음 달 주한미군에 배치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주한미군은 이번 아파치 헬기 배치가 군사 준비 태세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도널드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공보국장은 20일 최신 아파치 헬기가 미국 본토를 제외하고 해외에 처음 인도되는 것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군사 준비 태세는 억제가 핵심이라며 새로운 B6 기종 아파치 헬기에는 최신 통신과 항법, 센서 시스템이 장착됐다면서 이런 새로운 시스템은 우리가 한국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 시스템은 아파치 프로그램의 주요 발전 경로를 제공하고 모든 합동 전영역 작전에서 아파치 헬기의 역할을 공고히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에 인도된 새 아파치 헬기에는 조종사의 판단을 돕는 인식체계 결정 지원 체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